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가계 동향 속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서 퇴직 후의 삶, 지출 관리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소비 지출 어떻게 해야 되나 삶을 보면요, 크게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집에서 사는 것, 그리고 의료 비용, 또한 소박한 문화 활동, 교통, 교육, 여행, 이런 것들이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3,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약 372만 원으로 6.3%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기인한 영향이 크고요. 점차 혹시 대출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주변에도 아무리 부동산으로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출이 껴서 실제로 생활비가 팍팍하다. 그리고 이자로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것이 뭐 소득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지출을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음식 숙박이나 음식에 대한 것, 교통에 대한 것, 주거, 교육, 보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실제로 소득 5분위, 즉 5분위가 경제적인 소득 측면에서 그래도 가장 윤택한 경우요. 1분위가 가장 낮은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차이가 납니다. 소득 여유가 있을수록 어디에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느냐를 보면 음식, 숙박, 즉 여행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비용 차이도 현격합니다. 실제로 일본인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싶지만 소득이 적다 보니 거기에 지출하는 비중도 굉장히 작고요.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되니 뭐 소위 누구나 알다시피 강남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초월을 하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교육 격차로 아주 슬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자가를 운영한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하는 교통비에서의 차이 그리고 문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굉장히 폭넓고 좋은 비용은 가성비가 높은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민간에서 영약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향할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퇴직하게 되면 누구나 다 씀씀이를 줄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점차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정하고 줄여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와 식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전체 가구로 보면은 우리가 집 주택 보급률로 치면은 거의 뭐 90 몇 프로 넘어서 한 가구당 하나씩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사를 보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가구가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가 소유가 아닌 분들도 절반 이상이 됩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가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여전히 대출금을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대출 이자가 끼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에서 식품이나 집,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소비 지출 어디부터 어떻게 줄여야 될지에 대한 답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음식은 건강식으로 줄일 수 있고 집에서 해 먹는다고 하고요. 주거인 경우에도 수준에 맞게 낮춰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에 있어서는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인 경우에도 굉장히 정부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산정, 특히 재산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퇴직 후에 직장을 벗어나게 돼서 가구주 입장에서 다시 별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건강보험료죠. 내게 되는 그런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 같은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최근에 산정된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제부터 선택지의 영역으로 가는데 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도 퇴직 후에 그 전에는 뭐 너무 바빠서 그랬다 하고요.
그 이후에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국립미술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뭐 만 원의 여행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잘 고민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런 방법들도 찾을 수 있고요. 교통에 있어서도 꼭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할 때는 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퇴직 후에 시니어들을 보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걷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최근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요. 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 주변의 젊은 지인들을 보더라도 뭐 연봉은 상당한 수준인데 그 연봉의 거의 대부분이 교육비로 나가고 있는 아주 끔찍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조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가 억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이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사교육의 심각함을 체감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고 베이비 부모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렇다면 자녀를 어디까지 돌보고 얼마나 독립성, 자립성을 키울까 하는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5, 60이 돼서도 해외여행 못 가보는 경우, 물론 자신의 선택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오히려 시골인 경우에는 같이 공동체로 여행의 기회라도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룸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연금 생활자인 경우에는 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그것이 풍족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단위로 어디 굉장히 먼 곳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러한 특색 있는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은퇴 후의 소비 지출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꼭 그 방향성에 있어서 비싼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하지 않더라도 요새는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를 할지, 그리고 건강을 지킬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누구와 어울릴지 부분인데 결국은 자산가들인 경우에 저도 요새 신탁을 공부하면서 팀으로 보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현금 흐름이 중요할 것 같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그것에 대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해지고요. 이것도 일정 부분이 지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이것을 어떻게 알차게 또 의미 있게 외롭지 않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과 연관한 소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